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좋아했다고 오해해 친구의 연을 끊고 살았던 남성이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오해를 풀어가는 이 남성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벽의 안개가 희미하게 걷히고 있었다. 진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시골 마을의 작은 길을 걷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작은 가게들, 오래된 석조교회,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에 젖어들었다. 진태가 조용한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 주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른 아침부터 밭을 매는 노인,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젊은이, 그리고 산책을 나온 가족들.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 오신 분이죠? 저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노인이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진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아네요. 진태가 화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진태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과의 소원했던 관계에 대한 회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들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새겼다. 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진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의 첫날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진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위의 자연을 느꼈다. 이곳에서라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그는 고향의 아침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진태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주문하며 자리를 잡았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마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수와 준호에게도 이곳을 보여주고 싶다. 진태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두 아들은 어릴 적 이런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에 치이며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다. 현수는 사업에 실패했고 준호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두 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태는 두 아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조용한 마을이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때 진태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현수. 마음이 먹먹해지면서도 진태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니, 현수야? 진태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울렸다. 현수의 상황을 알고 있던 진태는 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 사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요. 아내와도 헤어지고 이제 갈 곳이 없네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진태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자신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물론이지, 여기로 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게. 진태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끄는 진태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감사함을 느꼈다. 현수와 준호, 두 아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가족으로서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자신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진태는 현수가 도착하기 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돈독히 하고자 했다. 그는 마을의 사람들과 인사하며 작은 도움들을 주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과일 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노인을 돕고 주말에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은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한편 그는 아들 현수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들에게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방 하나를 아들 현수를 위해 단장하고 마당의 작은 공간에는 그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심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현수가 도착했다. 진태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맞이했다. 현수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놓인 듯 그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번졌다. 진태는 아들의 짐을 들어주며 집으로 향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현수야. 마음 편히 쉬어라, 진태가 말하며 자신이 준비한 방을 보여주었다. 방 안은 현수의 취향을 고려해 꾸며져 있었고 창가에는 그가 좋아하는 허브와 화초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수는 감동한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여기 와서 제대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다. 현수는 자신의 실패와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진태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조언과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현수야, 너는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여기서 너를 다시 찾고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품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느꼈던 부담과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과 평화를 오랫동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아버지 진태와 함께 마을 산책을 나섰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은 그의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진태는 아들과 함께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소개했다. 작은 도서관, 옛날 석조교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카페까지. 산책 도중 마을 사람들이 현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들은 현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현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진태와의 대화 중에 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와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의 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기서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진태는 현수의 말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답했다. 현수야,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너는 예전에 디저트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잖아. 여기 카페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고 동시에 요리 실력도 키울 수 있을 거야. 현수는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바로 그 카페를 찾아가 일자리를 문의하기로 했다. 카페 주인은 현수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즉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현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점점 시간이 흘러 현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태 역시 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큰 만족감을 느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현수와 진태는 각자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다. 현수는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고, 진태는 자신이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점차 현수는 카페에서 일하며 요리의 즐거움을 재발견하고 그가 만든 음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의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그의 디저트를 축제의 메인 간식으로 제안했을 때 현수는 크게 기뻐하며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태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또한 진태 자신도 마을의 다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은퇴 생활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축제 날이 되었을 때 현수는 마을 광장에서 자신이 직접 준비한 디저트를 선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현수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그의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그 순간 현수는 자신이 이 마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자신의 장소를 찾았는지를 깨닫고 감사의 느낌을 받았다. 진태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고 믿었으며 그 결과로 현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축제의 마무리 불꽃놀이를 함께 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누었다. 그 순간 진태는 깊은 내면에서 오는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과 아들, 그리고 이 작은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진태와 현수는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었고, 이러한 결속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진태는 그림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회상했다. 그림은 바로 진태의 옛 친구, 용호가 그린 것이었다. 용호와는 젊은 시절 같은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겼었다. 진태의 아내와 용호 사이의 우정을 잘못 이해한 진태가 의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태는 용호에게 매몰차게 대하며 용호 역시 상처를 받고 서로 의절하게 되었다. 이 오해는 진태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야 풀렸지만 그때는 이미 용호와 연락이 끊긴 후였다. 진태의 아내는 임종 직전 용호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순수한 우정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용호는 진태의 아내가 병마와 싸울 때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지원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태는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으나
용호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갤러리에서 용호의 그림을 보고 마침내 그를 찾기로 결심했다. 진태는 용호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용호는 진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재회는 진태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이 경험은 진태에게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 현수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살려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진태와 용호는 자주 마을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오래된 추억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번은 진태가 용호에게 과거를 사과하며 시작했다. 진태는 깊이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내가 그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해석했지. 그 오해가 우리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용호야. 용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모든 걸 되돌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진태가 용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용호야. 나도 너를 다시 찾게 되어 기쁘다.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존중하며 지내자.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용호는 진태에게 제안했다. 진태야, 우리 이 마을에서 미술 강좌를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내 그림 실력도 멋지고 나도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아. 진태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좋은 생각이야, 용호야. 우리가 예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또한 우리도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에서 미술 강좌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교육 방식과 열정에 크게 감동받았다. 진태와 용호는 이 경험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었다. 진태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는지 깨달았다. 그와 용호는 이제 과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태와 용호는 강좌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모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어느 날 강좌를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용호가 진태에게 말했다. 진태야, 너와 다시 이렇게 친구로 지내니까 정말 좋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넘어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실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편했어.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용호야. 내가 다시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너와의 우정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 우리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좋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미래 계획으로 넘어갔다. 진태는 용호에게 마을 축제에 미술 전시회를 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용호야, 다가오는 마을 축제 때 우리 강좌에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건 어떨까? 마을 사람들도 우리 수업의 결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용호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진태야. 우리 학생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보면 자부심을 느낄 거야. 이런 기회가 그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거고, 우리 강좌도 더 활성화될 거야.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진태와 용호는 강좌 참가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작품을 가다듬었다. 축제 날이 되자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색채와 스타일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참가한 모든 이들은 큰 만족감을 느꼈다. 축제가 끝난 후 진태와 용호는 자신들의 작은 미술 강좌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목격하며 이 일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미술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했다. 진태와 용호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우정을 통해 더 많은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재결합은 개인적인 치유는 물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진태와 용호의 미술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의욕을 갖고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더 크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했다. 용호가 진태에게 제안했다. 진태야, 우리 이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어보는 게 어때? 미래 세대에게 예술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진태는 용호의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 용호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기쁨과 희열을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 게다가 이런 활동은 마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야. 그들은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용호는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진태는 마을 회관에서 공간을 확보하여 워크숍을 개최할 준비를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을의 다른 예술가들도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 첫날, 진태와 용호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차례로 회관에 모여들었고, 진태는 환영사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목표를 설명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게 될 거예요. 워크숍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색채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합하며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고, 용호와 진태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필요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벤트가 끝날 때쯤 회관벽은 참가자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진태는 이 날의 성과를 보며 용호와 함께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낸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다. 용호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니 말이야. 용호는 진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답했다. 진태야, 내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덕분에 나도 다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을을 위해 멋진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사람은 마을의 예술 활동에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진태와 용호의 성공적인 워크숍 후
그들은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예술 워크숍을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워크숍들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지역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며 그들 각자가 자신의 기술과 창의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진태는 용호와 함께 마을 곳곳을 돌며 이러한 활동을 홍보했다. 그는 용호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 정말 행복해, 용호야.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느껴. 예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 용호는 진태의 말에 공감하며 덧붙였다. 맞아, 진태야. 처음 내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워크숍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정과 신뢰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놀라워. 그들의 노력은 마을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은 진태와 용호가 주도하는 예술 워크숍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이 성장함에 따라 진태와 용호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예술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은 두 사람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예술에도 더 깊이와 폭이 생겼다. 어느 날,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전시회를 개최할 기회가 왔을 때, 진태와 용호는 이를 마을의 예술 축제로 확장시키기로 했다. 이 축제는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진태는 무대에 서서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예술적 경험은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진태와 용호는 함께 무대에서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워크숍이 이토록 큰 변화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이 길이 자신들에게 참된 목적과 만족을 주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진태와 용호는 이 경험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예술을 통한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진태와 용호는 그들의 예술 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면서도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술을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계속해서 촉진하는 것이었다. 한편, 진태는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도자기 클래스를 제안했다. 그는 용호에게 말했다. 용호야, 우리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노인분들에게도 우리의 예술을 전달하고 싶어. 도자기 만들기는 그들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용호는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다. 진태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도자기는 창조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임에도 좋으니까 노인분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이번에는 그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해보자. 계획을 세우면서 진태와 용호는 마을의 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소와 자원을 확보했다. 도자기 클래스는 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들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진태와 용호는 자신들이 주최한 활동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진태는 용호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 용호야,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니 정말 뿌듯해.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 느껴. 용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 그래, 진태야. 나도 이런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의 노력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 그들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마을은 예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가득 찼다. 진태와 용호의 리더십 아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예술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태와 용호는 단지 예술가가 아닌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태와 용호는 다른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미술 워크숍을 주최하며 이 활동을 통해 다른 마을과의 교류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마을의 문화적 경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진태는 용호에게 마을 도서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와 미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용호야, 도서관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해봤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내용에 기반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를 더 재미있게 느끼고 동시에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용호는 진태의 아이디어에 흥분하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진태야. 독서와 미술을 결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 스킬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도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진태와 용호는 곧바로 도서관의 담당자와 만나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도서관 측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금방 실현되었고,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진태와 용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으며 진태와 용호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진태와 용호는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와 예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태와 용호의 이러한 활동은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태와 용호는 예술이 단순히 개인적인 표현의 수단을 넘어 교육적 도구로서도 큰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과 교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진태와 용호는 여러 지역에서 초청받아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두 사람에게 더욱 많은 경험을 제공했고 그들의 예술적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어느 날
진태는 용호와 함께 한 지역 행사에서 주요 연사로 초대되어 예술과 교육의 통합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태는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미술 워크숍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각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호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독서와 미술을 결합하여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세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진태와 용호는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로부터 큰 박수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많은 교육기관과 예술 커뮤니티에 영감을 주었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다른 지역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진태와 용호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그들은 교육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널리 퍼뜨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사회적 연결고리와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홍보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진태와 용호에게 큰 보람과 만족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더욱 깊이 느끼며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진태와 용호는 지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의 행사와 세미나에서 주요 강연자로 활약하며 예술을 통한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진태는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의 깊이를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용호는 자신의 세션에서 추가했습니다. 미술 교육은 단지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감정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창을 넓히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술을 통한 교육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 교육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태와 용호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은 그들이 개발한 교육 방법과 예술을 통해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판된 책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추천되었습니다. 진태와 용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들 자신도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큰 만족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개인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믿으며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예술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진태와 용호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썼으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태와 용호는 전국적인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교육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예술 교육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태는 자신의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예술 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 자기 표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술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과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진태와 용호는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예술 교육이 학생들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